여보세요. 어디를 가든 언제나 제 말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항상 제 데리고 있어줄 정도로 모든 일을 잘 해냈던 아이였죠. 이렇게 말하니 그릇된 긴장싱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었고 남들이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쳐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해주셨던 거죠. 그로 인해 집에서 엄마가 책상에서 신문을 읽고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반기에 그것이 부모님의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너의 책임이다라는 말도 저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엄마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적만 보여주려 듣지 말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 되기 위해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요. 좋은 생각이었어, 부모님은. 엄마가 가르쳐 준 지혜를 가지고서도 세상엔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바로 상견례를 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견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 여자는 내게 보겠다는 속 깊은 여자가 있다며 감사의 말만 반복하던 중에 심지어 나 앞에서 일찍 죽지 못해서 짐이 되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게 남편의 사정을 잘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에는 누나 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지 않아야 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위해 남편이 모은 돈의 3배나 더 나눠주시고 제가 모은 돈은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남은 돈이 없어도 부모님은 아픈 사람이 먼저라며 말씀하셨죠. 아직은 점고 시작하는 시기니까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평생 후회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부담 끼치지 않도록 내가 마련하고 대출은 최소화해서 집을 구하겠다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하셨죠. 그러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생각이 났다며 아버님은 단칸방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이사 온다고 5년만 더 살다 가시겠다는 생각으로 참 지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두 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잊지 말고 자주 찾아뵙겠다는 다짐을 했고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평생 갚고자 한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래 줄 때 받아라 하셨어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 돈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작은 청약주택을 얻기로 했어요. 한창 신혼집을 꾸미던 때 갑자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받았답니다. 남편을 따라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했기에 우리도 양해했지만 6개월이나 밀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돈이 밀려서 뭐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매달 지불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어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맞다고요. 재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밀릴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에게 알려보고 검토해봐야겠어요. 그때 아들은 안 계셨었나요?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바로 다음 주까지 보내겠다고 했었어요. 그 뒤로도 안 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다른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 누나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어머나, 두 분 모두 아니겠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사정이기도 하고 남편은 화를 내며 말없이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사고 내역이 때문에 속상했어요. 당장 $3,000 이상을 어떻게 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시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받은 건 우리 맏딸 신우였는데
그녀가 멋진 표정으로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생겼네. 생겼어. 평생 숨겨도 소용없는 이야기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거 아니야. 왜 거기선 먼저 화를 내고 있니?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돈 문제로 고민 중이었어. 카드가 막혔고 상황이 어려워 살 길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급하면 빌려서 쓰는 것도 다 잘못된 건데 나이든 누님이 무슨 수가 있겠어. 급한 대책이 없으니 어떡할 건데? 지금 엄마 아빠는 어디로 보내려고? 얼마나 나쁜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을까? 이 자리에 말해봐. 순한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첫째 신우는 당황해서 망설였고 둘째 신우가 도착하자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누가 말할지 정하는 듯 했어요. 한참이 지난 뒤 첫째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서영이가 만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가게가 전국적으로 30개 이상 있고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 가정 상황을 알게 되면 놀랄 거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맞춰야 해서 노력하는 거야. 옷을 샀거나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소비가 많았어. 그래서 현재 돈을 다 남자에게 썼다고 말해. 남자를 꼬시려고 했는데 왜 그래 꼬시려고 하냐고. 솔직히 결혼이 늦게 이야기됐지만 서영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해 더 좋아한다며 몇 달 뒤에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좁은 곳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흥분하지 말고 결혼 이야기 중이야. 다 왔다고 하니 나가라고 했는데 왜 참느냐고. 내가 쫓기기 시작했다고 현재 상황을 파악 못해 누가 너한테 돈을 내라고 했냐? 왜 우리를 바보 취급하느냐? 우리도 부모님 생각해서 했던 일이야. 내가 어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우리도 결혼 준비가 힘들어. 견디지 못해서 조용히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듣고 있니?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끄럽게 만들어? 언니, 부끄럽다는 걸 알아. 어쩌다 이래? 일단 진정하고 결혼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돈을 가볍게 갚아줄 사람이 등장하겠지? 그럼 한 달 정도 더 참아달라고 해봐.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될 걸 거기에서 일부러 너에게 한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결혼하자마자 그 돈부터 갚아달라고 하게. 아이야,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안 돼.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고 분명히 우리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잖아. 너 기다려봐. 이렇게 화났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순둥이야. 이젠 그만 화내. 누나들하고 대화를 잘 해야지. 그래, 그걸 투자했다고 생각하자. 막내야, 아무리 그래도 쓸 돈이 따로 있지. 시집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두 사람의 말에 기가 막혀서 무슨 말도 안 나왔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가족 이야기 하나도 제대로 말한 게 없는데 뒤통수라도 칠 것 같은 속이 안 끝날 정도로 그 남자는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속을 알 수가 없겠어.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한심한 표정으로 둘을 보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한테도 이 일을 이해하라는 듯이 말했어. 옳게도 많이 놀랐지? 아니야, 우리도 결혼하면서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우린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올케한테 괜히 피해 안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아니에요. 피해라는 생각은 안 해. 두 분도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게 같아서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일단 어떻게든 요양원 비용부터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진심이 되는 겁니다. 가리면 안 될 일도 되어버리는 법이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해줘. 아나. 할 수 없어요.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 그럴래. 아, 방법을 찾아주면 우리 정말 좋을 텐데. 오케이, 집에 말해보겠다. 약간 묘하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자 승우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결국 남편과 저는 그날 병원 측에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허리를 숙인 채 가을 사정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되돌아왔어요.
단번에 2천이 넘는 돈을 갚을 순 없었거든요. 반신반의기는 했어도 곧 결혼해서 이 일을 본인 손으로 해결할 거라는 심희의 말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절모 부모님이 걸린 일인데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까 싶었던 거죠. 경제활동도 못하고 요양원 비벌만 나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일을 10년 넘게 온 남편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앞에서 벌써 지친 채 힘들다는 말은 할 수도 없어서 저도 내색을 못하겠더군요. 이 일이 터지고 골치똥인 두 누나가 연애할 때 저에게 했던 짓이 하나 떠올랐어요. 연애할 때 사람들이 어쩌면 나이 때문에 짐작은 했지만 그땐 제게 이렇게 밀려올 일이란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누나들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음식으로 따지면 간도 안 되어 있는 굉장히 달달한 맛이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날 뒤를 쫓아나서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정확히 본 적도 없는데 알았어. 지금 내 옆에 있긴 한데 괜히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저 우리 첫째 누나인데 잠깐만 전화 바꿔주라는데 받을 수 있어? 얼굴을 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인사하는 것이 더 긴장돼. 그런데 카릉카릉한 목소리로 첫째 신우가 대에게 하는 말이야. 나보다 어린 거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아니, 말씀하세요. 너 착한 애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리고 작년 생일에도 우리가 뭐 선물 받았는지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옷 하나 딸랑 사주고 끝냈어. 원래 남자 만나면 계산도 다 남자가 하게 하고 받기만 하는 공주가야? 그날 보니까 외모가 공주까지 아닐 거야? 언제 저 보셨어요? 재미로 잠깐 따라가 봤지? 너, 어제도 우리가 보니까 밥도 비싼데 찾아가서 먹더. 그럼 제 카드가 얼마 쓰는지 내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 너 여기서 더 속 보이는 짓 하면 우리가 나아서 수도 있다. 맨날 김밥 한 줄 먹다가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눈치껏 잘하라고. 착한 애라고. 멋대로 하면서 빼먹기 쉬워 보여도 그 뒤에 누나가 둘인 거 잊지 말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거 알지? 그리고 오늘 밥값은 누가 내는지 지켜볼 거야. 재밌게 넣어라. 안녕. 아, 이러고 끄는 거야? 불쾌함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젖보고 남편은 또 달래기 시작했어. 아이, 우리 누나들이 또 이상한 얘기 하잖아. 우리 누나들 장난이 심해서 그래? 동생이 나 하나니까 둘이서 나 놀린 재미로. 살아가다 사랑한다면서 자기들이 더 난리를 부리는 이유는 뭔지 나도 이해 못해요. 왜 계속해서 언니들에게 매달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애가 아니고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데이트 비용까지 간섭해서 기분 나빠지게 해. 내가 더 많이 쓰고 싶어도 그만두라고 항상 그러는데 그 말 진심이 아니야? 아, 이제 반응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너한테 그런 것뿐이야? 미안해. 오늘 가서 확실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줘. 남편이 애를 다 해달래는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겼지만 그 후로 둘이 붙어 다니게 됐어요. 초반에는 데이트 비용까지 간섭하며 정보를 못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생의 월급까지 멋대로 쓰고 가주기도 하고 가장 역할을 시키며 낭떠러지까지 불러내면서 부모님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상황이 초조하고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결혼의 기운조차 나오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전셋집을 포기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감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다 했지만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상황이 나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그저 우리 몸 하나 놓아둘 원룸에 결혼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해 못하는 그들은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사돈, 아이들, 우리 동생들까지. 이 텍스트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봐. 그 사람은 돈을 조금 줄 것 같아 보인다. 당연하지. 이런 거 아니면 대출조차 받을 수 없고
이런 집 사기도 어려울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냥 보내겠어? 결혼하면서 최소 1,000만 원은 줘야 해. 그 정도는 알아. 아, 그러니 시집살이 해야겠지?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시집살이 할게. 아니겠지. 내 언니가 시집 가는데 그렇게 보냈겠어? 결혼 전에 돈을 우습게 쓰려 들락거리지 않을까 해요. 신우가 만난 사업가라는 남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어. 전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왜 시간이 많은지 물었는데 경고한 대로 듣지 않았어.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썼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둘째, 신이는 비싼 옷을 사고 데이트 비용만 날렸지. 그때부터 우리 결혼 생각도 안 했어. 쓰면서 도망가. 나 가난하다고 도망가 버렸어. 전에 좋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우리 집이 이상해져서 너 때문이야. 결혼 준비도 안 했지? 내가 우리 집안 기둥이래? 형님, 그만하세요. 쓰러질 것 같아. 남자는 여자 눈치나 봐.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왜 그 사람의 화를 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캔덤 송틴 호시 SUA 도이 GI 콩A? 결혼을 하는 남자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남자가 실망한 모습을 본 여자가 결혼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로 생긴 오해와 원망이 남편뿐만 아니라 나이든 형제에게까지 불화를 일으켰다. 결혼을 포기한 두 사람이 기쁨을 찾아왔더라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억지로 결혼을 이루려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미루고 몇몇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했겠지. 한쪽이 소극적일 때 다른 한쪽이 헌신하는 경우 혼자 행복해지려 했던 나의 욕심이 크다고 느낀 것도 너 때문이라고 알 수 있었다. 이후 결혼도 실패하고 혼자 나이 들어가는데 노처녀라고 비웃음을 받는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혼자 행복해지려 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나에게 돈이 사람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제 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극복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도 잘 사셔야 합니다.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싫어하는 게 이상적인 에너지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힘든 삶을 보고 결심했고 함께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단한 어려움은 나를 불안케 했습니다. 부단한 어려움은 부동현실적 경제적 삶에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부동한 유랑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아내로 살아온 착한 사람의 힘든 이야기 등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좋아하지 않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가족과 같이 산다건 이러한 선택지는 질문자의 삶에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자주 왔지만 적절한 양만 보내면서 견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안 비밀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요. 당신도 너무 누나들 연락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처럼 살면 내 마음에 안 좋아. 내가 결혼 생각을 할 때 형님들은 아마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지 알 거라고 봐. 누나든 나든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으로 열심히 살 거야. 내가 부족한 점은 알면서도 당신은 나를 믿고 결혼해준 사람이야. 아버님께서 우리 가정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축복을 받았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고마워. 하지만 서로 행복하게 해줄 생각만 한다는 말을 듣길래 속상해했어. 그 한마디로 많은 것이 해소됐지만 그 말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난 그 신뢰를 더 갖게 되었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 점차 신혼가구를 갖추는 게 즐거워지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두 신우들이 동경하더라고. 10년이 지나도록 형식적인 칭찬마저도 없었어. 자기 결혼을 놓아두고 우리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은 결코 남 탓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음. 그래서 참았지. 그리고 우리는 작은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나가고 처음에 어렵기도 했지만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힘이 났어.
그리고 가족사고로 힘들었을 때도 남편이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와 백만 놓은 바둑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도움 친정 때문에 아버지와 유도욱이 닮았다는 느낌도 자주 들었고. 나는 아드님이었고 오늘도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서로 질투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못해본 일이 많았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그것이었다. 다음 주에는 야구장에도 갈 예정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인다. 결혼 초에는 누나들 때문에 요긴을 내느라 전셋집을 포기한 일이 아버지에게도 이지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좋다. 아버지는 재테크도 잘한다. 20년간 전세를 살아왔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집을 갖다 시키는 것이 부럽지 않았다. 아이가 크면서도 방 하나를 예쁘게 꾸미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 전세는 떠날 사람처럼 좋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도 사서 못하고 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지는 않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값진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주말마다 나들이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을 보러 다니던 거였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맡기고 있었던 나는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힘들게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등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욱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 집이 진정한 우리 집이 생겨나니까 많이 놀랐어요. 나이를 한번 꼬집어 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놀랄 줄 몰랐어요. 매달 얼마나 노력했는지 좋은 것을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당신의 소원은 주방과 시우방 꾸미기였죠. 그것을 위해 참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이 배웠고 스승님이자 어머니로부터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도 바쁘셨을 텐데 집이 크지 않아도 잘 가꾸면 되고 아버님과 같이 보시면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출은 껴야 할 것 같아요. 잘 갚으면 좋을 텐데 당신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꾸미고 해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 준비를 정신없이 하고 있었을 때 소식을 듣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무슨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소식을 듣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집이 이미 파셨담. 아, 이미 사진까지 찍혀 앉았네요. 알겠어요. 우리 모르게 뛰쳐나왔나 봐요. 아니요, 전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알리려고 했어요. 월세로 사다니 어떻게 집을 샀죠? 진짜 사람이 그래요. 진정으로 배려가 없다면서요. 지금 내 동생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다니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 집 사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신우의 말에 내도 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그간 고생해서 하나 좋은 말 하나 못해줄 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말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형들아, 왜 나만 미안해해야 되는데요? 어이구, 웃기네. 너한테 안 미안하다고 내가 결혼했는데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이 들어도 여전히 독신인데 형들이 결혼이야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졌다며? 그리고 보잘것없는 결혼 생활이라면 어차피 오래 못 가겠지? 그때 알아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그 사람 집안 사정을 알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아, 당연히 여기선 편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나 봐요. 머리 써서 모를 줄 알았나 봐요. 시부모 없는 집에서 그래서 멋대로 해 살고 싶다 믿어요? 아니, 연애 때부터 봤잖아요. 순진한 남자 꼬셔서 이용하는 거 알아요. 그런 실력이 어딜 갈까요? 그래서 가볍게 시집집 골라와서 결혼한 건 그래 마마. 맞다. 우리 엄마 아빠 요양원비 내면서 웃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 그 돈 한 번이나 내보고 말해봐야. 왜 그래 뭐라고 했어. 눈부터 까먹고 맞고 나면 사과해야 해. 아니 어린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럴 수 없어.
내 동생, 우리 다시 찾을 준비가 돼 있어. 너, 그때도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보자. 우리 말이면 뭐든 다 해. 착한 애를 데려와서 고분고분 말 좀 들어주면 내 편인 것 같지? 하나도 겁 안 나. 알아서 해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아무도 맞고 방해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면 좋을 거야. 그의 구멍난 양말 신었어도 돈을 아끼며 산 사람이야. 전부 우리 노력으로 이룬 거라고. 거기에 내 피눈물도 있어? 어떻게 너의 힘이라고 말해? 뻔뻔스러워. 그 가족이 된 이상 그 힘이 나눠지는 거지? 너만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신호 소리가 너무 같잖아. 무슨 말을 해도 겁 안 나. 남편이 저와 한뜻인 걸 확신하고 있었어. 얼마 뒤 이사를 하던 날 새 집에 발을 내디디며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했어. 현관 앞에서 울컥하는 걸 참느라 힘들었어. 정리를 다 해놓고 몸살을 앓으며 잠들었지만 불길한 벨소리가 또 울린 걸 늦은 시간에 봤어. 며칠 전 큰 소리를 치고 사라진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 우리 막내 어딨어? 누나 왔어. 일어나, 초저녁부터 자야 돼. 문을 왜 늦게 열어? 어쩔 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사해서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어. 우리 올캡을 보러 왔어. 들어가서 자. 잔다고 하니 언니가 들어왔다면 나랑 와봐. 코구스 팠을 거다. 제기내어 바라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 모든 것들이 뭐냐고요. 내 질문에 두 사람은 그따위 크지도 않다고 말하네. 뭐라고. 빨리 여기서 짐들을 풀자 했던데 형들아 지금 왜 그 시끄러워 하세요? 이딴 법이 어디 있는데요? 이 일들은 예고 없이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왜 대책이 없이 하는 건지요? 형님들 제의도 참는데 이따위 갑이야. 그러구나. 그럼 우리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착한 동생이 우연히 우리를 내쫓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누나들이 남편과 이용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마련인데. 이미 그 집만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남편이 얼마나 열받을지? 그때 터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깝게도 인생 다 말아먹었다는 지겨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너희만 잘 살면 돼. 그런 게 도리일까요? 저도 제 자리를 잘못한 그런 사람이라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집을 하려고 할 텐데. 미안해서라도. 아직도 그렇게 살면서 가만히 살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지나간 일은 잊어야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만 더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화가 폭발할 것 같다가 겨우 억눌렀지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 어쩌겠어요. 이제 좀 살아보니까 우리가 우스보이나 봐 어디다 대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오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희생양이야. 희생양이지. 괜찮아. 아무도 못 막아. 나는 몇 번을 말해도 희생양 맞아. 순서도 안 지키고 막내가 먼저 장가가니까 우리 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사는 게 무서워서 우린 여기 온 거야. 부모님 대신 우리가 효도해야지. 내 남편은 형님 부모님이 될 거야. 돈 모을 때까지 얼마나 더 바라려고. 우린 동생들 키우는 걸 알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말을 못해 누굴 대야 할지 몰라 두 사람만 서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시누이들 손에 안 들리게 후려쳐. 힘이 세서 앉아버렸어. 이 정도로 어디까지 쫓아올 건지? 20년이 걸린 집에서 우리가 사는데 20년 동안 형님들이 걸어온 길이야. 그냥 그분들은 제가 마주치게 된 상황에 대해 힘들게 느꼈을 때 내면을 말씀드리게 된 살 수 있네요. 실 사생 육소정 련인 모친 확념 뇌 사자공 회묘 중 가족 련인 두 달 자 등장 회 사내면 명 일돌연 사련인 헌화묘 가족 무인 무치 부사의 회중긴 사감 일의 사곤 회묘 중묘흰 사건엽 하일인 포제 모친 확확련인 확대관 수정 부안 비순간 방 회묘 가족 무인 화청 전향 자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느냐고 우리 길바닥에 내쫓겠다며? 나는 이대로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모님 대신 우리가 효도해야지. 내 남편은 형님 부모님이 될 거야. 돈 모을 때까지 얼마나 더 바라려고. 우린 동생들 키우는 걸 알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말을 못해 누굴 대야 할지 몰라 두 사람만 서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시누이들 손에 안 들리게 후려쳐. 힘이 세서 앉아버렸어. 이 정도로 어디까지 쫓아올 건지? 20년이 걸린 집에서 우리가 사는데 20년 동안 형님들이 걸어온 길이야. 그냥 그분들은 제가 마주치게 된 상황에 대해 힘들게 느꼈을 때 내면을 말씀드리게 된 살 수 있네요. 그러던 중에 신우가 악다구니를 씌우고 있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남편은 양팔을 벌리며 두 신우의 머리를 낚아챈 뒤 강하게 흔들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화려한 모습의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놀랐다. 그러나 남편이 제 화를 대신해서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했다. 게다가 남편의 힘은 아주 강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벗어나려 해도 남편은 놓아주지 않겠다는 기세를 냈었다. 아나, 머리, 아파, 그만 당기라고. 너희가 안 나오면 경찰서 보낼 테니 상해죄를 신고해버리라.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고 했던 거다. 정말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다시 나타나지 않길 이기적인 연두가 끊어지자. 나도 그게 참 편안할 것 같았다. 이 사람한테는 오늘 이제 끝이 아닌 것 같다마는. 이 손을 놓으면 남편으로부터 좋은 사과를 듣고 떠나라. 남편은 두 사람을 소파로 밀쳐내며 머리채를 놓았다. 낮아진 두 사람은 작전을 바꾸기로 결정한 듯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언니야, 너 어릴 때부터 어버를 키운 게 나잖아. 나한테 왜 그러니? 우리 너 막내라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양보하며 너를 배부르게 해줬다고. 어떻게 너가 그런 걸 입고 우리들을 향해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러고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불쌍하지 않니? 나도 남자지만 절대적으로. 누나들과는 안 만나는 남자들은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조건이든 충족되어 있다면 작게 쓰게 된다. 그렇지만 누나들은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어디서 그놈이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누나들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인성이나 개념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결혼할 때는 하지? 근데 왜 그렇지? 누나들은 볼 게 없어. 내가 누나들이면 데리러 갈 테니까 말야. 만나지 않는 것은 핑계다. 만날 수 없는 거지. 더 심한 상황이 닥쳐도 여기 있으려면? 내가 오늘 밤새도록 이유는 천 가지네. 그리고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과 서먹해야 돼. 방을 내줄 수 없어. 그러려고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니 자존심까지도 무너지게. 나도 솔직히 자는 척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타태하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준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날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 우리 애들도 있고 이러한 한심한 상황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의외로 남편은 계속해서 결심을 지키려고 했다. 여태까지 본인들에게 기생하며 생활해온 것보다는 스스로 살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우 둘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그때 10년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든다. 여러분들은 남을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나는 늦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지만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